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안전계수가 10이고 배출 CO2 양이 1세제곱미터/, 미니질 때 공기 중 CO2를 5000ppm으로 유지하기 위한 환기량을 구하시오. 환기량은 이제 농도분의 안전계수 곱하기 배출량이죠. 그래서 하면은 10 곱하기 1세제곱미터/, 미닛, 그리고 농도 5000ppm이니까 ml/, 세제곱미터죠. 자, 그래서 이제 단위 환산을 해보면은 10의 6승 ml는 세제곱미터죠.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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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자, 우리 60분은 1시간이죠. 그럼 없어지고 없어지고. 단위 맞춰졌죠? 계산하면은 12 곱하기 10의 4승 세제곱미터/h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다이옥신 측정 결과 17%의 산소 농도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대요. 다이옥신 농도를 산소 농도 10%로 환산해 독성 등가 인자를 고려해 구하래요. 자, 공식은 요거죠. TQ 곱하기 21 마이너스 초기 산소 농도, 그리고 분해 21 마이너스 나중 농도죠. 그리고 TQ는 이제 독성 등가 환산 계수 곱하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요거 다 하면 되죠. 요거 1 곱하기 0.1 그리고 0.5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0.1 더하기 0.5 곱하기 0.2 더하기 0.5 곱하기 0.5 더하기 0.001 곱하기 10 더하기 0.001 곱하기 2 하면은 이제 0.462 나노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되죠. 0.462 곱하기 21 마이너스 초기에 17이었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10으로 환산한대요. 이거죠. 그러면은 1.27 나노그램 퍼 스탠다드 큐빅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식 아시면 되는 것이죠. X물질이 1차 반응에서 550초 동안 50%가 분해됐다면 10% 남을 때까지의 시간을 구하시오. 자, 이게 1차 반응 속도식이죠. ln 이제 초기 농도분의 나중 농도는 마이너스 속도 상수,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시간이죠. 이거 보면은 ln, 자, 초기에 100이었는데 50이 분해됐대요. 그럼 남은 거는 50이죠. 네. 그러고 이제 마이너스 k, 그리고 550초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k는 이걸 구하면은 k는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S-1승이죠. 이거는 S분의 1이죠. 그리고 이제 10% 남았을 때 시간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넣으면 되죠. ln 100이고 이제 10이 남았대요. 는 마이너스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S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는 계산하면은 1827.45 세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180분 동안 반응물 1kmol이 0.1kmol이 된다면 99% 반응하여 0.01kmol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여기에 이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반응은 1차 반응이다. 자, 1차 반응식 한번 써볼까요? ln C0 CT죠. 는 마이너스 KT. 자, 그러면은 ln 1에서 0.1 됐대요. 1에서 0.1. 이게 이제 마이너스 K 180분이죠. 그러면은 K는 0.013 미닛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자, 그러면 속도 상수 구했죠. 그러면 이제 ln 99% 반응했으니까 1% 남았죠. 1에 0.01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0.013 미닛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t죠. 자, 그럼 t는 어떻게 계산하면은 이제 354.24 미닛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6000kcal per kg의 발열량을 갖는 석탄을 연소하고 있대요. SO2 규제 기준이 3mg per kcal라면 기준에 맞는 석탄의 황 함유량을 구하시오. 자, 공식은 이렇게 되죠.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도입하면은 발열량 6000 kcal per kg이죠. 규제 기준은 3mg per kcal. 그리고 황 원자량은 몇이죠? 32g인데 이제 kg으로 하기 위해서 32kg. 그리고 SO2 분자량은 64kg이죠. 자, 그러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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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자, 10의 6승 mg이 kg이죠. 그래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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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00 하면은 0.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0.9%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론 단수가 2000 되는 분리관이 있대요. 보유 시간이 10분 되는 피크 밑부분 폭을 구하시오. 이동 속도는 이제 1.5cm/s 미닛이고 이론 단수는 모든 성분에 대해 같대요. 자, 이제 관련된 공식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부분 폭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루트 16 곱하기 TR은 일단 구해야 되죠. 이동 속도 곱하기 보유 시간입니다. 그러고 이제 밀리미터로 하면 되죠. 그럼 없어지고 하면은 1cm는 10mm죠. 하면은 150mm입니다. 그래서 150mm 요거의 제곱이죠. 그리고 n은 이론 단수 2000이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13.42mm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요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원심력 집진기를 이용해 분진 처리 시 분리계수 50, 유입 입구 유속 15m/s일 때 원추 하부 반경을 구하시오. 자, 관련된 공식이죠. 그래서 이제 반경은 유속의 제곱 15제곱, 미터 제곱, 세크 제곱, 그리고 분리계수 50, 그리고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죠. 이거 하면은 해서 이제 미터가 나오죠. 계산하면은 0.46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은 이거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원심력 집진기 직경이 150cm고 유속이 10m/s일 때 분리계수를 구하래요. 자, 아까는 공식이 여기가 R이었었죠. 여기가 S였고 그냥 바뀐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공식 대입해 보면은 10m/s죠. 그러니까 10제곱, m제곱, s제곱. 그런 다음에 R은 반경이죠. 근데 이제 직경으로 돼 있죠. 1.5m가 직경인데 이제 반경은 0.75m죠. 네. 그리고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없어지고 하면은 이제 13.61이 나오죠. 단위는 없죠. 여러분들의 이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다음 조건을 이용해 기체 크로마토그램에서 피크 분리 정도를 나타내는 분리도와 분리계수를 구하시오. 자, 값들은 뭐 이렇게 있대요. 시료 도입점으로부터 봉우리 1의 최고점까지의 길이, 그리고 시료 도입점부터 봉우리 2의 최고점까지의 길이, 그리고 봉우리 1의 좌우 변곡점에서 접선이 자르는 바탕선의 길이, 그리고 봉우리 2의 좌우 변곡점에서의 그 접선이 자르는 바탕선의 그림. 이 관련된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TR1이고 이거 TR2고 이제 W1 그리고 W2입니다. 1, 2 있죠.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보면은 자, 여기 분리도 공식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값을 보면은 2A 곱하기 이제 TR2 5분이죠. 네, 그래서 5분이고 TR1은 3분이죠. 빼기 3분 미닛 한 다음에 W1은 이제 40초, W2는 60초입니다. 그래서 100초죠. 100초 하고 단위 환산. 이렇게 없어지면은 이게 2.4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계수는 TR1분의 TR2죠. 즉 3분의 5죠. 그래서 1.67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식만 외우면 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이 혼합된 기체를 GC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피크를 얻었대요. 각 면적은 시료에 포함된 각 성분의 몰수와 비례할 때 CO, CH4, CO2의 몰 분율과 그리고 질량 분율을 각각 구하시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CO, CH4, CO2가 되는 거죠. 물질명 있고 각각의 면적이 여기 있대요. 자, 몰 분율을 먼저 구하자면 몰 분율은 전체 면적분의 각 기체 면적이죠. 전체 면적은 몇이냐? 자, 그냥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죠. 4 더하기 20 더하기 80은 145입니다. 그럼 이제 일산화탄소는 145분의 40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0.28. 메탄은 이제 145분의 25죠. 그래서 요건 0.17. CO2는 145분의 80이죠. 그래서 요건 0.5가 됩니다. 자, 질량 분류는 이제 전체 질량분의 각 기체 질량이죠. 전체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 자, CO 분자량 몇이죠? 28이죠. 근데 이게 여기 0.28% 있죠. 0.28%가 아니고 0.28 있죠. 그리고 더하기 이산화탄소. 메탄 먼저 할까요? 여기 순서대로. 메탄이 있고 요거는 이제 0.71. 그리고 마지막 이산화탄소 44조 분자량 곱하기 0.55 하면은 이제 34.76이 됩니다. 그럼 이제 34.76분의 자, 이거 CO 분자량 28이죠. 이게 이제 0.28이 있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0.23이고 이것도 똑같이 34.76분의 16 곱하기 0.17 하면은 0.08 마지막 이산화탄소 34.76분의 44 곱하기 0.55 하면은 0.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6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만 외우시면 되고 또 문제 푸는 순서 외우시면 되는 거죠. 전기 집진기에서 전류 밀도가 면지층 표면 부근의 이온 전류 밀도와 같고 양호한 집진 작용을 이루어지는 값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암페어 퍼 제곱 센티미터이며 또한 먼지층 중에 절연파괴 전기 강도를 5 곱하기 10의 3승 볼트 퍼 센티미터로 할 때 먼지층 겉보기 전기 저항과 문제점을 구하시오. 자, 겉보기 전기 저항 공식은 요겁니다. 이건 많이 봤죠?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항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I분의 V죠. 자, 이걸 쓰면은 자, V는 몇이죠? 전기 강도 5 곱하기 10의 3승 볼트 퍼 센티미터고 전류는 이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암페어 퍼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네. 그리고 저항의 기본 단위는 옴이에요. 전류는 기본 단위는 암페어고 볼트는 기본 단위가 V고 그래서 A분의 V가 됐죠. A분의 V 이거는 옴이라는 뜻이에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67 곱하기 10의 11승 옴 곱하기 센티미터죠. 일단 답은 이렇고요. 문제점으로는 전기저항이 이제 10의 10승 옴 곱하기 센티미터 이상이면은 역전리가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V는 IR 아시면 되는 거죠. 특정 장소에서 이번 월의 최대 지표 온도가 20도래요. 지금 지면 온도가 15도고 1000m 고도에서 온도가 10도일 때 건조 단열 체감률 그리고 마이너스 0.98도 퍼 100m일 때 물음에 답하라. 1번 환경감률이죠. 환경감률은 이제 이렇게 쓰고 높이차분의 온도차죠. 자, 높이차는 몇일까요? 지면 땅바닥이고 여기 1000m죠. 그러니까 1000m고 온도차는 10도였고 15도잖아요. 그렇죠? 감률이니까 마이너스 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몇이 되죠? 마이너스 0.5도 퍼 100m 이렇게 됩니다. 단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대기 안정 여부 한번 볼게요. 대기 안정 여부는 이제 약한 안정으로 되죠. 그리고 연기 모양은 부채형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공장이 있으면 굴뚝이 있으면은 이렇게 일자 거의 일자로 되는데 위에서 바라보면은 여기 굴뚝이 있고 퍼지는 거죠. 부채형처럼. 그리고 또 이제 최대 혼합골을 구하라 했는데 공식은 요거죠. 네. 이게 뭐냐면은 자, R은 이제 환경 감률인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0.5 그리고 이제 RD는 건조단열 감률입니다. 요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98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퍼 100m죠. 퍼 100m. 그리고 위에 온도를 쓰자면은 이제 최대 지표 온도죠. 요거는 20도. 그리고 지면 온도 15도의 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도 없어지고 이제 미터가 남으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1041.67m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식들 외우시면 되는 거죠. 미세먼지 PM10이죠. 측정 농도가 75, 80, 100, 70, 60 마이크로미터 퍼 세제곱미터일 때 물음에 답하라. 1번 기하학적 평균을 계산한 후에 환경기준 24시간 평균치와 비교해라. 자, PM10에 대한 환경기준은 이제 법에 의거해서 24시간 평균치가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평균을 구하자면 이런 겁니다. 변수들 이렇게 다 쓰고 곱한 다음에 이제 변수 개수분의 1승입니다. 즉 75 곱하기 80 곱하기 100 곱하기 70 곱하기 60의 5분의 1승인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7.91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나오고 자, 100 이하죠. 그러니까 미초가 하고 산술 평균은 우리 평균적으로 내는 그거죠. 변수 개수분의 이제 다 더한 거. 그래서 75 더하기 80 더하기 100 더하기 70 더하기 60 분의 5 하면은 7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죠. 자, 이것도 이제 100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초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외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랑 9일간의 오존 농도래요. 9일간의 기하학 평균을 구하래요. 자, 기하학 평균은 어떻게 구했죠? C는 x1 곱하기 x2 쫀조조해서 xn개 하고 n분의 1이었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구해보면 되는 거죠.
자, 이 값들 다 넣습니다. 27 곱하기 37 곱하기 25 곱하기 12 곱하기 57 곱하기 37 곱하기 18 곱하기 28 곱하기 47. 이거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당연히 뭐 9일이니까 9분의 1승입니다. 요거 하면은 29.102 ppb가 나오죠. 그쵸? 자, 요거는 단위가 ppb니까 요거는 이제 1ppm은 1000 ppb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0.029 ppm이 됩니다. 요거 이제 단위를 맞춰야 되겠죠. 쭉 해서 0.029ml 세제곱미터. 자, 22.4ml 해주고 5존 분자량은 5쓰리죠. 자, 그래서 48이죠. 분자량은 48mg. 없어지고 계산하면은 0.06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기하학평균 공식 외우시고 이거 유도하는 것까지 아시면 되는 거죠. 다음 조건을 이용해서 0에서 5 마이크로미터 입경 범위에서의 부분 집진 효율을 구해라. 뭐 입구 먼지 농도 이렇고 출구 이렇고 중량 범위 있고 막 그렇대요. 효율은 이 공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1 마이너스 입구 먼지 농도 그리고 중량 범위죠. 이제 10%니까 0.1. 그리고 위에는 이제 출구 먼지 농도 그리고 중량 범위 0.5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95%가 나오죠. 즉 정답은 요거고요. 여러분들 이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외선 과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한 A 물질 농도가 0.02 몰농도, 빛 투사 거리는 0.3mm라고 한다면 A 물질 흑강도를 구하래요. 흑강계수는 90이다. 자, 이게 흑강도고 이제 이거는 로고 투광도분의 1이죠. 그래서 투광도는 10의 마이너스, 자 한번 써볼까요? 10의 마이너스 흡광궤수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투사거리입니다. 단위는 다 이렇게 고정이죠. 이거를 하면은 이제 0.288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다 됐죠? 0.288분의 1은 0.54.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식들을 외우시면 되는 거죠. 분진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여과지를 0.5m/s 속도로 6시간 동안 여과시킨 결과 깨끗한 여과지에 비해 사용된 여과지의 빛 전달률이 75%였다면 1000m당 코를 구하고 오염도를 판정하시오. 이게 coefficient of haz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달률 계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L이 이제 이동 거리거든요. 네, 이동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자, 이동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1시간은 3600초. 없어지고 하면은 10,000m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넣으면 되는 거죠. 로그 t분의 1. t는 뭐냐면요, 빛 전달률입니다. 그러니까 0.75죠. 분의 1. 그리고 이동거리 1800 곱하기 0.01이에요. 거기에 이제 1000 하면은 이제 1.16이 나오고요. 오염도는 요겁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여기 사이에 있죠. 그래서 오염도는 경미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공식 외우시고 표도 외우셔야 되는 거죠. 빛 소멸계수 0.5km 대기에서 시정거리 한계를 빛의 강도가 초기 강도의 95%가 감소했을 때 거리라고 정의할 때 시정거리 한계를 구하시오. 광도는 램버트-비어 법칙을 따른대요. 그리고 자연대소를 적용한다. 자, 공식은 L은 마이너스 빛 소멸계수 분의 Ln 초기 강도 분의 나중 강도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Ln 요거잖아요. 1차 반응식, 네, 반응 속도식.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승. 그리고 Ln, 자 100이 있었는데 95% 감소했대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 5죠. 그렇기 때문에 100이고 5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보기 쉽게 킬로미터 이렇게 하면은 5.99km가 됩니다. 정답은 요거죠. 여러분은 이거 외우시면 되죠. 염소 36mg/s 스탠다드 큐빅미터가 포함된 가스 15,000 스탠다드 큐빅미터 per hour로 배출 중이다. NaOH를 사용해 염소 농도 5ppm으로 낮추려 할 때 필요한 NaOH 양을 구하라. 자, 우선 일단 제거할 염소 양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36mg/큐빅미터가 있대요. 요거는 이제 곧 분자량 71이죠. ppm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ppm ml/s 세제곱미터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5로 낮추고 싶다고 했으니까 5를 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6.358 ppm이 됩니다.
즉 이제 반응식을 이용하면 되죠. 자, 여기 22.4 세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는 분자량 킬로그램으로 해야 되죠. 2 곱하기 40, 분자량이 40이죠. 그런 다음에 XY 하면 되는 거예요. X는 염소니까 요거죠. 제거해야 될 거. 6.358ml per 세제곱미터 곱하기 배출량 15,000 세제곱미터 per hour. 그쵸? 그럼 이제 단위를 바꿔줘야죠. 10의 6승 밀리리터는 세제곱미터다. 그래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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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그러면은 결국엔 0.095 스탠다드 큐빅미터 per hour가 됩니다. 자, 이제 y 값은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하면 되죠. 2 곱하기 40 곱하기 0.095 나누기 22.4는 이제 0.34 kg per hou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0.34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들 외우시고 반응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염소농도 250ppm인 배기가스 2500 세제곱미터 per hour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세정 처리해 염소 제거하려 한다. 이때 발생하는 차아 염소산 나트륨 양을 구하시오. 반응식을 쓰면 요거죠.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22.4 세제곱미터, 그리고 NaOCl이죠. 이거 분자량으로, 그러니까 질량으로 해야 되죠. 이거 분자량 몇이죠? 23, 16, 35.5니까 74.5kg입니다. 자, 그럼 XY 구해봐야죠. X는 250ppm이니까 ml per 세제곱미터 곱하기 이제 유량, 그리고 단위 환산해주면 되는 거죠. 10의 6승 ml는 세제곱미터죠.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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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그래서 0.625 세제곱미터 per hour고. 자, 이제 y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죠. 74.5 곱하기 0.625 나누기 22.4 하면은 2.08kg per hour가 됩니다. 정답은 요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알고 있으시면 되는 거죠. 염소 농도 1%인 배출가스 10,000 큐빅미터 per hour를 이제 수산화 칼슘으로 현타객으로 이제 세정 처리 시 필요한 수산화 칼슘 양을 구하시오. 반응식은 요거죠.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22.4 하고, 이제 여기니까 2 곱하기 74, 원자량이 이제 16, 1, 그러니까 17이니까 34 해가지고 74죠. 자, 그러면 XY 구하면 되죠. X는 유량이 만이죠. 0.02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Y는 이거에서 이거 해가지고 구할 수 있죠. 2 곱하기 74 곱하기 100 나누기 22.42 하면은 330.36kg per hour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반응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처리율 80%인 건식 석회 주입법으로 배기가스 중 SO2를 제거하려 한다. 배기가스량 1000 스탠다드 큐빅미터 per hour, SO2 농도 2000ppm이라 할 때 생성되는 황산칼슘 양을 구하시오. 반응식은 요겁니다. 외우셔야죠. 그래서 보면은 22.4, 그리고 또 여기죠. 요거 분자량은 이제 136kg입니다. 네, 42고 32고 이거 64 하면은 되죠. 그리고 이제 XY 값 구하면 되는 거죠. X는 1000 세제곱미터 per hour 곱하기 2000ppm이니까 2000ml per 세제곱미터죠. 자, 그리고 이제 80%라고 했으니까 0.8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변환 세제곱미터가 되죠. 딱딱딱딱. 그러면은 1.6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됩니다. 자, 그럼 Y 구할 수 있겠죠. Y는 136 곱하기 1.6 나누기 22.4입니다. 그러면 9.71kg per hour가 되는 거죠. 정답은 요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반응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어느 공장의 배기가스량은 2000 스탠다드 큐빅미터 per 미닛이고, 배기가스에 포함된 SO2 농도는 700, NO 농도는 300ppm이다. H2S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SO2랑 NO를 선택적 접촉 환원법으로 동시에 제거하려고 한다. H2S의 소요량과 그리고 생성되는 S량은 얼마인가? 단 반응률은 100%고 SO2는 전부 S로 전환되며 하루 8시간 한 달에 25일 운전한다. 자, 일단 먼저 H2S 소요량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반응식은 요겁니다. 먼저 SO2 플러스 EH2S는 3S 플러스 EH2O가 됩니다. 자, 요거 부피로 이렇게 해주고 요것도 부피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x, y 값 나오는데 x는 이제 SO2 700ppm이죠. 여기 문제에. 그래서 700ppm은 ml per 세제곱미터죠. 하고 가스량 2000 스탠다드 큐빅미터 per 미닛이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가동시킨대요. 그리고 한 달에 25일 가동시킨대요. 이 몬스입니다. 달이라는 월이라는 건 이제 몬스죠. 몬스, MONTH. 그래서 이제 몬이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단위 변환하는 거죠. 10의 6승 밀리리터는 세제곱미터죠. 그리고 또 60분은 1시간이죠. 그래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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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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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면은 16,800 스탠다드 큐빅미터 퍼 몬이 나옵니다. 자, 이제 y는 요거 곱하기 똑같은 걸 이용하면 되죠. 2 곱하기 22.4 곱하기 16,800 나누기 22.4 하면은 33,6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NO와의 그 반응식을 씁니다. NO는 H2S가 만나서 S 플러스 H2O 플러스 0.5 N2가 됩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죠. 반응식들 다. 22.4 하고 또 여기도 22.4 하죠. 그럼 XY죠. 자, 이제 X 값을 구해야죠. 똑같아요. NO는 350ppm이죠. 350ml per 세제곱미터 곱하기 가스량 곱하기 하루에 8시간 가동하고 한 달에 25일 가동한대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단위 변환 60분은 1시간이죠. 자, 그래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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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8,400 스탠다드 큐빅미터 퍼 먼스가 나오죠. 자, 그럼 y는 쉽게 구할 수 있죠. 22.4 곱하기 8,400 나누기 22.4입니다. 그럼 8,400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H2S 값이니까 요거죠. 요거랑 요거죠. 그래서 33,600 더하기 8,400은 42,000 스탠다드 큐빅미터 퍼 먼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거죠. H2S 소요량은. 자, 그러면 이제 생성되는 S량을 구해봅시다. 똑같이 반응식 먼저 써요. SO2 플러스 EH2S 하고 3S 플러스 EH2O죠. 자, 똑같이 22.4 하고 근데 생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고 또 무게 단위죠. 질량 단위. 그래서 32kg. 그 황의 원자량은 32죠. 자, 이렇게 하고 XY로 둡시다. 그러면은 X는 똑같이 700 ppm이니까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2000 하고 요거랑 똑같아요. 네. 하루에 8시간 가동하고 한 달에 25일 가동한다. 그리고 또 단위 변환 해주고 하면은 이제 똑같이 16,800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y는 3 곱하기 32 곱하기 16,800 나누기 22.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72,000이 나옵니다. 킬로그램 퍼 몬. 자, 이제 NO를 해야 되죠. NO는 똑같이 반응식 먼저 써주고 S 플러스 H2O 플러스 0.5 N2. 자, 그러면은 여기 22.4죠. 똑같이. 자, 요거죠. 32kg. 그럼 XY를 구하면 됩니다. 자, X는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려가지고 일단 답만 쓸게요. 그러면은 X는 8,400 스탠다드 큐빅미터 퍼 먼이고 Y는 이제 32 곱하기 8,400 나누기 22.4죠. 요거는 이제 12,00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S양이죠. 요거죠. 요거랑 요거. 그래서 72,000 더하기 12,000은 84,000 kg per mon이죠. 근데 단위가 톤이죠. 우리 1톤은 1000kg죠. 그래서 3개 없으면은 즉 84톤 per mon이 나옵니다. 그래서 H2S 소요량은 이제 요거 42,000 스탠다드 큐빅미터 퍼 mon이고 생성되는 S량은 84톤 per month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반응식들 외우시고 문제 푸는 순서들 많이 중요하다 했죠. 이것들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입경이 X인 입자에 로신 람물러 분포가 50%인 입자 직경이 50 마이크로미터라면 직경 30 마이크로미터인 입자의 R을 구하시오. 입경 지수는 1이래요. 자, 공식은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100 곱하기 2에 이제 마이너스 베타가 이제 입경 개수거든요.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요거를 구하면 되죠. 50%일 때 50이라고 했으니까 50은 10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직경이 50이랬죠? 50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1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여기를 놓으면은 일단 0.5는 이게 되죠. 자, 양변에 다 ln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결국 ln 0.5는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50이 돼요. 그러면 이제 베타는 0.014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값 넣어주면 되죠. 0.014 곱하기 직경 몇이죠? 30입니다. dp가 직경이에요. 그래 n은 이제 입경 지수인데 여기 1승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65.7%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먼지 입경 x를 r%로 표시하면 r은 이제 10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058 곱하기 x승일 때 입경 1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것이 전체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구하시오. 자, 일단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d는 100분의 r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하 분포율이고요. 이거는 최상 분포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걸음체 있잖아요. 여기서 모래 같은 거 이렇게 걸으면은 이 구멍보다 작은 것들 떨어지고 큰 것들은 남아있죠. 이 남아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최상이라고 해요. 100개를 넣었는데 만약에 위에 남아있는 게 뭐 40개다. 그럼 밑에는 60개가 있겠죠. 이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R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공식이 있었죠. 100 요거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058x입니다. x는 이제 직경이고 마이크로미터죠, 단위가. 그래서 10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058 곱하기 15입니다. 이거 하면은 41.895%가 돼요. 자, 그러면은 최하 밑에 떨어진 것들은 이제 100 마이너스 41.895 해서 58.11%죠. 근데 이제 봐봐요. 15보다 작은 것들이니까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공식들 아시면 되는 거죠. 미세먼지의 직경 1마이크로미터가 입구 100개에서 출구 65개가 되었고 5마이크로짜리는 이제 입구 100개였는데 이제 출구 35개로 됐고 10마이크로미터는 이제 입구 100개에서 출구 100개가 되었대요. 개수 효율과 질량 효율을 구하시오. 밀도는 뭐 다 1g/cm 세제곱 센티미터래요. 이걸 이제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입경이 이제 직경이죠. 1짜리는 이제 100에서 65 됐고 그러면 제거된 거는 35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수 효율은 뭐냐? 이건 쉽죠. 1 마이너스 자 300개의 입자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110개만 빠져나갔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63.33%고 아니면은 그냥 효율이니까 300개 중에서 190개 제거됐으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질량 효율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일단 질량은 부피 곱하기 개수 곱하기 밀도죠. 자, 우리 이거 먼지니까 구형으로 생각합니다. 9 부피 뭐라고 했었죠?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 했죠. 반지름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거 입경, 직경이죠. d. 자, 반지름은 직경의 반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2분의 d의 세제곱입니다. 이거는 이제 8분의 d 세제곱이죠. 자, 8분의 d.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4 파이 8분의 d 세제곱하면 1 이렇게 딱 돼서 6분의 파이 d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 동일하죠. 이제 밀도를 해야 되는데 밀도는 1g/cm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죠. 근데 이제 개당이죠. 개당. 이거 없애기 위해서 한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미터를 이제 센티미터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1cm는 이제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이거의 3승이래요. 그러면 이제 없어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그램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밀도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즉 입구 질량의 이제 시그마 총 합은 뭐냐면은 6 곱하기 이제 100개 다 똑같죠. 요것도 다 똑같죠. 그래서 1g/cm 세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개 곱하기 1cm의 세제곱 그리고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만 다른 거죠. 요거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줘요. 1 마이크로미터의 세제곱 더하기 5 마이크로미터의 세제곱 더하기 10 마이크로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왜 100개냐? 어차피 이거 3개 뭉쳤으니까 100개지. 이거 3개니까 300개예요. 300개. 입구 질량. 개수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요. 5.89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g이 나옵니다. 자, 이제 출구 질량을 구해야 되죠. 똑같죠? 근데 이제 개수만 다르죠. 이렇게. 자,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밀도 부분에서. 네. 이것도 다 똑같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로 뭉치면은 자, 개수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좀 이따 넣고 이것도 다 다르죠. 그래서 요것만 같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넣어요. 같이.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한번 보면 되죠. 자, 1 마이크로미터 세제곱이랑 65개 하면은 이제 1 마이크로미터 세제곱 곱하기 이제 65 플러스 5 마이크로미터의 세제곱 곱하기 35개
플러스 10 마이크로미터 세제곱 곱하기 10개죠. 네, 이렇게 딱 닫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요. 7.56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그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질량 효율은 1 마이너스 5.89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7.56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0 하면은 87.18%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 문제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또 공식들을 외우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1% 염화수소, 그러니까 HCl이죠. 를 포함하는 가스 1000세제곱미터/아워를 수산화칼슘으로 중화하려 한대요. 이거죠. CaOH2. 이때 필요한 수산화칼슘 소비량을 구해라.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22.4 그리고 또 요거 킬로그램이니까 분자량 몇이죠? 여기 40이고 여기 16이고 1이고 17인데 2배 하니까 34. 그래서 74kg가 되죠. 그럼 XY를 한번 구해봅시다. X는 1000세제곱미터/아워의 0.01%, 즉 10세제곱미터/아워죠. 그럼 이제 Y는 우리가 구할 거죠. 74 곱하기 10 그리고 나누기 2 곱하기 22.4 하면은 16.52kg/h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들은 이 반응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황이 5WT% 질량 퍼센트죠. 함유된 원유 1톤에 수소를 첨가하여 황화수소로 전환하려고 한대요. 이때 H2S의 부피를 구해라. 공식은 요게 쓰이죠. 자, 황의 원자량 32죠. 그리고 이제 황화수소는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1이죠. 네, 그래서 22.4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그럼 또 이제 X, Y 이렇게 치면은 X는 일단 1톤에 5% 있대요. 그래서 1톤 1000kg죠. 5%니까 0.05 하면은 50kg가 있습니다. 여기가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은 22.4 곱하기 50 나누기 32 하면은 35 스탠다드 큐빅미터가 되는 거죠. 정답은 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세장탑을 이용해 250ppm 염화수소 함유가스 500세제곱미터/아워를 처리하려 한대요. 액가스비 1.5리터/세제곱미터, 염화수소는 100% 흡수될 때 배출수 중화시키기 위한 0.5 노르말 농도 NaOH 양을 구하시오. 자, 사용되는 공식은 요겁니다. 노르말 곱하기 부피는 다른 노르말 곱하기 다른 부피입니다. 그래서 대입해보면 되죠. 자, 0.5 노르말 곱하기 V는 자, 지금 상황을 하면 되죠. 250ppm이니까 250ml/세제곱미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환산을 합니다. 10의 6승 ml는 세제곱미터예요. 그럼 없어지고. 자, 여기서 이제 노르말의 단위는 EQ/리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몰을 가정하면은 22.4 리터 1EQ입니다. 왜냐면은 HCl은 쪼개지면 플러스 되고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를 일가산이라고 하는데 H 수소이온이 한 개가 있죠. 그래서 EQ는 당량이라는데 1EQ가 됩니다. 그래서 HCl은 그냥 1EQ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EQ/리터죠. 이게 이제 노르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없어지고 그럼 요거 곱하기 V죠. 부피 500세제곱미터/아워 하는데 이제 리터로 바꾸죠. 세제곱미터는 10의 3승 리터. 그래서 이렇게 딱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결론적으로 단위까지 쓰면은 5.58 노르말 곱하기 리터/아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V를 기준으로 하면 V는 5.58 노르말 곱하기 리터/아워 그리고 이거 밑으로 들어가죠. 나누기 0.5 노르말 됩니다. 없어지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11.16 리터/아워가 되죠. 단위 같죠. 그래서 정답은 11.16 리터/아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식 아시고 이제 푸는 순서 외우시면 되겠죠. 먼지 스토크 직경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입자 밀도가 2g/세제곱센티미터일 때 공기 역학적 직경을 구하시오. 공기 역학적 직경이 뭐냐? 구형이 아닌 입자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g/세제곱센티미터인 구형 입자 직경입니다. 자, 그래서 공기 역학적 직경을 구하자면은 일단
먼지 직경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죠. 곱하기 이제 루트 공기 역학적 그 직경의 밀도죠. 입자. 이거 아까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1이고. 근데 단위가 같죠. 그리고 입자 밀도 2 이겁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7.0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가 되는데, 자, 우리 1cm는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죠. 그래서 7.07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은 왜 안 붙이냐? 답 쓸 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아시고 요거 직경에 대한 정의 아시면 되는 거죠. 다음 조건을 이용해서 활성탄 흡착층의 운전 흡착 용량을 구하래요. 이런 스펙들이 있죠, 조건들이. 자, 요 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왜냐? 이 흡착 용량인데 요게 이제 운전 흡착 용량은 흡착 용량의 40%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189 더하기 0.288 곱하기 로그 C는 오염농도죠. 오염농도는 여기 있죠. 650 ppm. 그래서 650 단위는 ppm이니까 한 다음에 마이너스 0.0238 곱하기 로그 650의 제곱이죠. 자, 이거를 계산기로 하면은 0.567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로그 x는 마이너스 0.567이라고 했으니까 x는 10의 마이너스 0.567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결국 0.271kg per kg이 됩니다. 자, 이게 x가 이제 흡착 용량이잖아요. 근데 운전 흡착 용량은 흡착 용량의 40%래요. 그래서 0.271 곱하기 0.4 하면은 0.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0.11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어차피 값 나와 있으니까 잘 봐서 이제 값만 넣으면 되는 거죠. NH3를 제거하기 위해 활성탄으로 흡착 처리했대요. NH3 농도가 56mg/인 배가스에 활성탄을 20 주입했더니 NH 농도가 16으로 되었고, 52를 주입했더니, 그러니까 56mg/L인 배기가스에 활성탄을 52mg/L를 주입했더니 농도가 4로 되었대요. 그럴 때 이제 NH3 농도를 7.5로 낮추기 위해서는 활성탄은 몇 mg/L를 주입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프론드리치 등원 흡착식을 이용하래요. 이거죠. 자, 아마 책에 보시면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공식은 요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활성탄 주입량 20을 넣었죠. 그러니까 20이고 흡착되어 제거된 양은, 자, 56 있었는데 이게 16으로 됐대요. 그러면 56 빼기 16이죠. 40이죠. 이게 이제 K 곱하기 출구 농도는 몇이죠? 16이죠. 16. 16의 n분의 1승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분의 40이니까 2는 K이고, 자, 16은 2의 4승이죠. 2의 4승에 이제 n분의 1이니까 즉 K 곱하기 2의 n분의 4승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 똑같이 보면은 51을 주입했대요. 활성탄 M이. 그러면은 52고, 그럼 56에서 이제 농도가 4로 되었으니까 제거된 거는 52죠. 네, 이게 이제 K 곱하기 이제 4분의 M분의 1승인데, 이것도 하면은 52분의 52 1이죠. 1은 K 곱하기 2의 M분의 2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K 값은, 자, 봐봐요. 요게 이제 1이래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역수로 하면은 2의 마이너스 n분의 2죠. 자, 2의 마이너스 n분의 2 해가지고 곱하기 요거 하면은 0이 되잖아요. 0. 그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8 곱하기 16 하면은 이거 2의 3승이죠. 곱하기 2의 4승이죠. 그래서 요거는 2의 12승이 아니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더합니다. 3 더하기 4. 그래서 2의 7승이 돼요. 네. 그래서 자, 1이죠. 1은 2의 몇 승이냐. 전에 문제도 말했지만 2의 0승이면은 1이 되는 거죠. 즉, 요 K 곱하기 2의 n분의 2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2의 0승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n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K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제 1번을 예시로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K 구했죠. K 구했으니까 2는 2의 마이너스 n분의 2승 곱하기 2의 n분의 4승입니다. 그쵸? 이거는 2의 n분의 2승이죠. 자, 2는 2의 n분의 2승이다. 그래 2의 1승이 돼야 되죠. 그래서 n은 2가 되는 거예요. 저 이해가 되셨죠? 2의 2분의 1, 이거 1이잖아요. 그런데 2 나왔죠? 이거 2 맞죠? 자, 그러면 n이랑 k 다 구했어요. n키. 그럼 요거에다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활성탄 몇 mg per 주입해야 되냐. M 값이죠. 하고 56이 있었는데 7.5로 낮춘대요. 56이 있었는데 7.5로 낮춘대요. 그러면 자, K값 몇이죠? 2분의 마이너스 n분의 2인데 n이 2죠. 그쵸? 그래서 2분의 2 곱하기 나중농도 출구농도 7.5에 2분의 1이죠. 자, 요거는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 돼요. 이거는 0.5죠. 그래서 이건 즉 0.5가 됩니다. 결국 이제 m은 요것들을 이제 밑으로 넣으면은 56 빼기 7.5 그리고 밑에는 0.5 곱하기 7.5의 2분의 1승입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35.4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7.5분의 2분의 1승 있죠. 뭐 2분의 1승은 루트 7.5예요. 네. 루트가 이제 2분의 1승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3분의 1승은 뭐냐? 루트 이렇게 하고 3 이렇게 합니다. 네. 4승이면 여기 4 이렇게 되고. 무튼 이제 35.42가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식 외우시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 제가 푼 순서대로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기사를 땄다고 해서 전문 지식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합격만 했다는 자격 조건만 되는 거니까 법적 선임 기준. 네, 무튼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페놀 농도가 24,000ppm이고 그리고 온도가 25도 그리고 압력이 1기압 그리고 유량이 240 세제곱미터 퍼 미닛으로 배출되고 있대요. 활성탄은 1000kg이고 이제 활성탄 kg당 이제 0.3kg의 이제 페놀을 흡착한다면 100%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시오. 뭐 충전 탭에서 이제 하는 건가 보네요. 자, 일단 보면은 소요 시간은 소요된 활성탄 양분의 충전된 활성탄 양이죠. 자, 일단 충전된 활성탄 양은 1000kg죠. 자, 이제 소요된 활성탄 양을 한번 구해봐야죠. 자, 페놀 농도가 24,000ppm이니까 24,000ml per 세제곱미터죠. 그쵸? 그리고 유량을 곱해요. 유량 240 세제곱미터 per minute. 그런 다음에 kg으로 해야 되죠. 근데 여기 ml니까 22.4ml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량 몇이죠? 페놀은 분자식이 C6H5OH입니다. 그래서 이거 72, 5, 16, 1 하면은 77 더하기 17 하면은 94가 나오죠. 94mg을 합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은 여기 부피가 됐잖아요. 여기를 이제 25도죠. 치환해 줍니다. 보정을 해줍니다. 273K, 273 플러스 25K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뭐 S긴 한데 스탠다드. 뭐 일단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건 지금 페놀 값이잖아요. 근데 1kg당 0.3kg의 그 페놀이 된대요. 그러니까 0.3kg 페놀이랑 1kg 활성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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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자, 충전된 활성탄 양이 이제 kg이죠. 이거 mg이니까 10의 6승 mg은 1kg이죠. 그래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kg per minut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73.812kg per minut이 됩니다. 그럼 요 값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minute.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은 13.55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어떻게 푸는지 제가 푸는 순서대로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페놀 분자식 외우시고요. 다음 표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해라. 뭐 먼지 종류들 있고 진비중 있고 겉보기 비중이 있네요. 자, 1번 비산 발생이 제일 큰 물질. 비산 발생이 제일 크려면요, 일단 겉보기 비중분의 진비중이 클수록 비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거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면은 자, 요거 겉분의 2.1이죠. 진. 이거 하면은 이제 4.083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르륵 하면은 여기 5, 2.736 그리고 7.292 그리고 63.22가 333이 됩니다. 자, 제일 큰 거 뭐 있죠? 카본 블랙이죠. 그래서 카본 블랙이 제일 발생 잘 되고요. 자, 2번 카본 블랙의 공급률을 구하래요. 공식은 요거죠. 그래서 1-1.9분의 0.03 곱하기 100 하면 98.42%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98.42%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순서대로 익히시면 되는 거죠. 다음 조건을 이용해 가시거리를 구해라. 자, 뭐 파장 있고 이거를 이제 옴스트롱이라고 해요. 무튼 뭐 습도 있고 밀도 있고 몽도 있고 분상 면적비 있고 반경이 있대요. 자, 가시거리 공식은 요거죠. 그래서 5.2 곱하기 이 로는 이걸 로라고 해요. 기호를. 이거는 이제 밀도가 되죠.
1700mg 세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R은 이제 반경 0.2 마이크로미터고, K는 분상 면적비죠. 그래서 4.5. C는 농도 0.5m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자,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는 미터죠. 요거 미터를 말하니까 없어지고. 자, 100cm는 1미터죠. 근데 세제곱이죠. 그래서 없어지고. 그럼 단위는 미터만 남죠.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785.78m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직경 50 마이크로미터 표면에 수분 존재할 때 이제 입자간 부착한 액에 의해 표면 장력이 작용할 시 결합력을 구해라. 표면 장력은 73 다임 퍼 센티미터래요. 뭐 유효 숫자는 세 자리고, 이거나 요거나 다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뉴턴은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제곱입니다. 그럼 다이는 뭐냐면요, 그램 곱하기 센티미터 퍼 세크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압력에 관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하고 파이 곱하기 dp는 직경이죠. 50 마이크로미터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죠. 그리고 이제 표면 장력이거든요. 이 t가 73이죠. 근데 다이는 요거죠. 그러니까 그램 곱하기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그리고 여기 밑에 센티미터 있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킬로그램 미터로 해야 됩니다. 환산을. 없어지고. 이거 그램, 1000g이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없어지고. 그럼 단위 다 맞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은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 외우시고 이 단위들 아시면 되는 거죠. 공장에서 SO2 1500ppm을 포함한 6만 제곱미터 퍼 아워의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 배가스의 30%가 주변 주택으로 흘러가 피해를 주고 있대요. 주택으로 흘러간 SO 양을 구하시오. 공장은 하루 24시간, 연간 300일 가동한대요. 자, 그럼 SO2 양은 어떻게 하냐면은 유량 곱하기 농도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가동시간이죠. 자, 이거대로 하면은 유량 6만이죠. 그리고 농도 1500ppm인데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죠. 그리고 피해율 0.3이고 30%니까. 가동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을 한대요. 그리고 또 1년에 300일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어예요, 이어. 그리고 이제 없애고 또 없애고. 근데 이제 톤, 무게단위죠. 그래서 22.4ml는 자, SO2 분자량 몇이죠? 64죠. 그래서 64mg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죠. 자, 그러면 톤은 10의 9승 mg이죠. 1톤은. 그럼 없어지고. 그럼 톤 퍼 이어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555.43톤 퍼 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 외우시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지표면 근처 CO2 농도 측정 결과 평균 350ppm이었대요. 지구 반지름이 6400km일 때 지표면과 지표면으로부터 150m 상공 사이에 존재하는 CO2 양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표준 상태고 유효 숫자는 세 자리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땅입니다. 다 땅. 이게 이제 6400km고 150m 이렇게 대기죠. 대기. 네,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0.15km인 겁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이제 상공 사이,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에 CO2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구의 부피를 한다면은 여기 전체에서 요거를 빼면 되는 거죠. 네. 일단 CO2 양은 공식이 요거고요. 최적은 아까 말한 거 150까지의 구 부피, 이게 전체죠. 그리고 이제 지표면, 땅, 요걸 빼는 겁니다. 그럼 요것들만 남죠. 자, 그래서 풀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3분의 4 파이, 그리고 자, 6400km에다가 0.15km 더 더한 거죠. 이거의 세제곱. 빼기 이제 땅덩어리 6400km죠. 세제곱. 이걸 뺍니다. 그리고 단위는 이제 세제곱이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7.721 곱하기 10의 7승 세제곱 킬로미터가 나와요. 요거를 이제 세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7.721 곱하기 10의 16승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식 대입하면 되죠. 쭉 하고 농도 350ppm이니까 350ml per 세제곱미터죠. 곱하기 최적 7.721 곱하기 10의 16승 세제곱미터죠. 자, 우리 이거 톤입니다. 톤. 일단 이거 없어지고죠.
자, 22.4리터를 이용해야 되죠. 리터고 또 분자량은 44mg이죠. 이산화탄소 44mg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톤이죠. 자, 10의 9승 mg은 1톤이에요. 그래서 없어지고 톤만 남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5.31 곱하기 10의 10승 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 외우시고 요거 그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효 숫자 세 자리죠. 유효 숫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니까 네, 적합하죠. 처리가스 중 오염물질 60ppm을 흡착 처리하여 5ppm으로 배출할 때 흡착제 양을 구하래요. 흡착 용량을 200L고 이제 K는 0.02로 그리고 N분의 1은 4. 이거 많이 낚입니다. 저도 낚였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 공식은 요거죠. 흡착제 양 M이죠. 그래서 M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값만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한 다음에 X는 이제 제거된 양이죠. 자, 60인데 흡착해가지고 5로 배출된대요. 그러면 흡착이 된 거, 제거가 된 게 55죠. 그래서 55. 그리고 또 ppm은 여기서는 mg per 리터로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55mg per 리터가 되는 거고. 자, K 값은 0.015 그리고 CA0 출구 농도죠. 5로 배출했죠. 네. 그래서 여기 5 하고 n분의 1이 4죠. n이 4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4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기로 이제 하면은 5.867mg per 리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여기서 이제 흡착 용량을 고려를 해주면은 5.867mg per 리터 곱하기 200리터 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1173.4mg이 나옵니다. 근데 g이죠. 그럼 이건 몇 g이에요? 1.17g이죠. 정답은 1.17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거 주의하시고요. 효율이 40%인 발전소가 발전량이 1000MW고 연료의 발열량은 26,700kJ/kg 그리고 연료 중 회분이 15% 함유되어 있고 회분의 40%는 배가스 내의 분진으로 배출된대요. 다음 표를 이용하여 처리된 후 대기로 방출되는 분진량은 얼마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되죠. 입경에 따른 뭐 집진 효율도 있고 질량 분포도 있죠. 자, 그러면은 방출되는 먼지량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이거는 연료량 곱하기 배가스 내의 이제 먼지 배출률 곱하기 1- 총 집진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료량을 어떻게 구하냐? 발전량 있고 이제 발전소 효율 곱하기 발열량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또 발전량은 뭐냐? 자, 지금 발전량이 1000MW죠. 1000MW죠. 근데 1MW는요 1000kW입니다. 근데 1kW는요 kJ/s이에요. 세크. 그래서 이제 10의 6승 kJ/s가 됩니다. 자, 발전소 효율은 40%랬죠? 40%니까 이제 0.49. 발열량은 26,700kJ/kg이죠. 네, 여기. 자, 그러면은 일단 연료량을 구해봅시다. 발전량 10의 6승 kJ/s죠. 그 발전소 효율 0.4. 발열량 26,700kJ/kg입니다. 그쵸? 자, 그럼 없어지고 이거 계산하면은 93.633kg/s죠. 자, 연료량 구했으니까 일단 먼저 여기다 써볼게요. 93.633kg/s. 자, 이제 배가스 내 연소 효율, 배기가스 내 먼지 배출률이죠. 죄송합니다. 왜 효율이 나왔죠? 배출률. 이거는 자, 연료가 1이라면은 회분이 12% 되어 있고 그 회분의 40%가 배기가스 내 분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에 0.12 그리고 그 0.12 중에서 또 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0.048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0.048 이렇게 쓰고 자, 1 마이너스 이제 총 지침률인데요. 총 지침률은 자, 여기 부분 지침률이랑 질량 분포 있죠. 둘 중 하나를 이제 백분율화를 없애요. 그러니까 뭐 0.7 아니면 이제 0.15 합니다. 그 밑에 거를 한번 백분율화를 없애볼게요. 그러면 70 곱하기 0.15 더하기 92.5 곱하기 0.19 더하기 96 곱하기 0.24 더하기 99 곱하기 0.22 더하기 100 곱하기 0.2죠. 이거를 이제 계산기로 뚜따뚜따 거리면은 92.895%가 나옵니다. 이거는 곧 0.929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반올림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0.929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0.32kg/s가 나와요. 정답은 0.32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들 외우시고요. 이거 제가 문제 푼 순서들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효율은 34%, 발전량은 500메가와트로 운전되는 발전소에 발열량 7,000kcal/kg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대요. 석탄 조성은 이제 질량 퍼센트로 탄소 62%, 수소 14%, 황 2%, 그리고 회분 22%로 구성되어 있다. 회분은 연소되지 않으며 공기비는 1.5로 가연 성분은 완전 연소된다. 이때 건연소가스량을 구하시오. 자, 구하면 되죠. 건연소가스량, 이거는 연료량 곱하기 실제 건연소가스량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연료량을 구해야 되는데, 연료량은 발전량하고 발전소 효율 곱하기 발열량이죠. 그리고 또 발전량은 쭉 해서 500메가와트죠. 500메가와트인데 메가와트는 1000kW입니다. 킬로와트는 킬로줄 퍼 세크죠. 그래서 이제 5 곱하기 10의 5승 킬로줄 퍼 세크예요. 자, 발전소 효율은 34%죠. 이거는 이제 0.349. 자, 발열량은, 자, 아까 여기 34% 있고, 발열량은 요거죠. 7000kcal/kg이죠. 자, 그러면 값 넣으면 되는 거죠. 연료량에다가. 자, 하고, 발전량 5 곱하기 10의 5승 킬로줄 퍼 세크죠. 효율 0.34. 발열량 kcal/kg이죠. 자, 킬로줄과 킬로칼로리. 자, 1kcal는요 4.184kj입니다. 뭐 다른 책에서는 4.18이라고도 하는데 4.184로 외우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더 정확한 거니까. 그래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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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50.21kg/s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연료량 되니까 50.211 이렇게 한 다음에 kg/s죠. 자, 이제 GD를 구해야죠. 실건연소 가스량은 공기비 마이너스 0.21 곱하기 이론적 공기량 더하기 CO2 값과 SO2 값입니다. 자, 일단 이것들을 탄소, 수소, 황들을 태워봐야죠. 태워볼게요. C 플러스 O2는 CO2. 자, 여기 12kg. 책 초반에 있던 문제죠.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자, 12kg고 여기는 22.4 스탠다드 큐빅미터고 여기도 이게 되겠죠. 비율이 1대 1대 1이니까. 자, 그럼 탄소가 62% 있죠. 0.6이죠. 그럼 X로 하고, 그럼 X는 22.4 곱하기 0.62 나누기 10이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1.157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 한번 태워볼까요? H2 플러스 0.5O2는 H2O가 되죠. 자, 이거 수소 분자량이 2kg죠. 그리고 0.5 곱하기 22.4 그리고 요거는 그냥 22.4 세제곱미터죠. 자, 요 수소는 14%니까 0.14죠. 하면은 이제 X 건연소가스 구하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죠. 물은. 자, 그러면은 X는 0.5 곱하기 22.4 곱하기 0.14죠. 그게 나누기 2. 이거 하면은 0.784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황을 태워 볼게요. S 플러스 O2는 SO2죠. 자, 황 원자량 32죠. 자, 이렇게 하고 황은 몇 프로? 2% 있죠. 0.0이죠. 그럼 X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SO2도 22.4 해주죠. 왜냐, 건조 생성물이니까. 그럼 이제 똑같아. S죠. X. 그럼 X는 22.4 곱하기 0.02 분의 나누기 32죠. 이거 하면은 0.014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M은 몇이에요? 1.5죠. 공기비 있으니까 문제. 자, AO는 이론적 공기량은 0.21분의 이론적 산소량이죠. 자, 그러면은 0.21하고 산소 여기 다 더하면 되죠. 요것들 1.157 더하기 0.784 더하기 0.014 나누기 0.21 하면은 9.31 스탠다드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이 나오죠. 그쵸? 자, 그리고 CO2는 몇이죠? 1.157
그리고 SO2는 0.014죠. 자, 그럼 다 구했죠. GD값 여기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5 빼기 0.21 곱하기 9.31 더하기 1.157 더하기 0.014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GD값은 13.181 스탠다드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는 거죠. 13.181 스탠다드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그럼 킬로그램 없어지죠. 자, 단위 이거 스탠다드예요. 네, 맞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661.83 스탠다드 큐빅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식들 외우시고요. 네, 반응식도 외우시고 이제 문제 푸는 순서 이대로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공업분석법을 이용해 수분 39 질량 %, 회분 8 질량 %, 물질이 있대요. 이를 연소해 휘발분 54 질량 %와 고정탄소 46 질량 %로 만들었대요. 다음 물음에 답해라. 연소전 고정탄소 퍼센트. 일단 공업분석법이라는 건요, 4성분이 있습니다. 고정탄소, 휘발분, 수분, 회분. 이거 구매자분들이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왜냐? 이해를 이걸 잘 못하셔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는데 한번 이해되기 쉽게 해볼게요. 이제 영상으로 알려드리니까. 자, 이렇게 4개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연소전 물질을 100g으로 가정으로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100g이 되죠. 자, 그러면은 100g 중에서 이제 39%, 39g이죠. 그러면 회분은 8g이고. 그러면 고정탄소와 휘발분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개 더해서 얘네들은 이제 100-39 빼기 8 해서 53g이 있는 거예요, 일단. 자, 근데 불태웠더니 이제 휘발분하고 고정탄소가 나왔대요. 근데 54%, 46%, 100%죠. 즉 얘네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0g이 되는 거죠. 0% 아니면 0g. 자, 그러면 똑같이 얘네들 53g이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소전 고정탄소는 똑같이 이제 53이죠. 53g이고 거기에 53g에 54%가 어차피 이제 똑같잖아요. 고정탄소는 이제 46%죠. 죄송합니다. 고정탄소 46%니까 0.46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24.38g이 나오죠. 근데 우리 연소전에 100g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곧 퍼센트가 되는 거죠. 네, 똑같잖아요. 여기 비율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휘발분은 뭐죠? 53g 곱하기 0.54 하면은 28.62g이죠. 근데 이제 퍼센트로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 한번 이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도시 면적이 965제곱킬로미터고 주민은 254만 명, 전국 평균 인구 밀도가 490명 제곱킬로미터이다. 이때 가주지 면적이 10%라면 측정점의 수입니다. 측정점의 수는 개수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측정점의 수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그 지역 가주지 면적은 여기서 일단 가주지라는 건 뭐냐면요,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주지 면적은 이제 이게 공정시험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이게 이제 공정시험에서는 총 면적 빼기 뭐 전답, 그러니까 논밭이죠, 더하기 이제 임야 더하기 호수 더하기 하천, 이것들을 뺀 면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도시 면적 곱하기 이제 비율이죠. 이거는 즉 965제곱킬로미터 곱하기 10%니까 0.1 해서 이제 96.5제곱킬로미터죠. 자, 이제 그 지역 인구 밀도는 면적분의 인구죠. 네. 그래서 보면은 면적은 몇이죠? 965제곱킬로미터. 그거 분의 254만 명이죠. 4만은 뭐죠? 10의 4승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632.124명 퍼 제곱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전국 평균 밀도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490명 퍼 제곱킬로미터. 그럼 다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죠. 쭉 해서 그 지역 가주지 면적은 96.5 제곱킬로미터죠. 그리고 그 지역 인구 밀도는 2632.124명 퍼 제곱킬로미터고, 그리고 또 여기 25제곱킬로미터. 이거는 원래 고정된 값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인구 밀도 490명 퍼 킬로미터죠. 그럼 없어지고. 자, 값이 없어졌죠. 이거를 계산하면은 20.735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개수, 수 있잖아요. 수, 측정점의 수.
그거는 이제 절상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절상은 즉 올림이죠. 예를 들면은 뭐 1.12다. 그러면 소수 첫째에서 절상하라 그러면은 2가 되는 거고요. 둘째 자리에서 절상하라 이러면은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자연수로 만들면 21개죠. 그래서 정답은 21개가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 뭐 몇 개 가지고 있어 이랬는데 뭐 나는 뭐 3개 가지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뭐 나는 뭐 3.67개 가지고 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정답은 21개고 여러분들은 이 공식 외우시고 문제 푸는 순서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 것이죠.